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나부 단정사의 풍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비디아다라에게 차올랐다가 빠지기를 반복하는 고해보다 더 그리운 고향은 없죠. 영사 씨도 나부 출신인가? 네, 전 나부에서 나고 자랐어요. 단정사의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승님, 동료들과 함께 단약 처방전을 연구했죠. 그런데 세상 일도 덧없어요. 전 단학님처럼 타향으로 먼 길을 떠났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 옛 풍경을 보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불멸의 거목이 없었다면 풍경이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가요? 전 불멸의 거목이 보여서 더 장관인 것 같은데. 장관이라고 해도 저건 역병의 흔적이잖아요. 선주는 수천 년간 흉물과 싸워왔는데 불멸의 거목이 다시 자라나는 모습에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한 번 심어진 씨앗은 아무리 그 시기를 늦춘다 해도 언젠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불멸의 거목이 다시 자라난 건 야광의 비전이 다시 나타난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씨앗은 선주의 선조가 장생을 추구할 때 이미 심어진 거죠. 제가 좀 무심했죠? 단학님과 연경효위는 불멸의 거목 재앙을 직접 겪은 당사자시니 두 사람과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영사님, 뭐가 궁금하신가요? 전 연맹의 임명을 받아 단정사에 쌓인 오랜 먼지를 치우러 왔어요. 그런데 나부 단정사는 구습에 얽매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더라고요. 좋은 처방을 내리고 싶은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을까요? 제가 비디아다라 족이긴 하지만 곁에 있는 동료들처럼 외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사 씨가 내리고자 하는 처방에 첨언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충고드릴 게 있습니다. 나부의 비디아다라족은 오랫동안 단정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왔어요. 그 관계 밖에서 단정사의 형세를 바꾸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연경, 정무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야광의 비전이 단정사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었다는 건 알아요. 그 영향력을 없애고 싶다면 장군님과 대책을 상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고견을 내주셔서 고마워요. 천궁의 빛의 화살은 불멸의 거목을 벨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대단하지만 평범한 존재가 자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갈망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온기군이 야광의 비전 잔당을 제거해도 단정사 사람들의 마음까지 잠재울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점을 깨달은 선주의 선조는 불멸의 거목 현근을 지키는 일을 비디아다라족에게 맡겼지만 비디아다라도 평범한 존재일 뿐이었죠. 30년 전 제 스승이자 나부 단정사의 사정은 그 속에 흐르는 압류를 눈치채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뛰어난 의술 실력과 달리 스승님은 사람 마음을 다루는 법을 모르셨죠. 단정사 깊은 곳에 숨겨진 악을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스승님은 결국 모함을 받아 주명 선주로 쫓겨나셨어요. 그 바람에 저도 별 수 없이 나부를 떠났던 거예요. 그때 이 일을 중재하고 유배령을 내리도록 허락한 게 바로 경원 장군이에요. 뭐라고요? 잘못 듣지 않으셨어요. 단정사가 이렇게 부패한 데에는 야광의 잔당뿐만 아니라 신책 장군의 책임도 있죠. 표정이 왜 그러시죠? 걱정 마세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으니 장군을 원망하진 않아요.
어쨌든 저희 같은 성인에게 사적인 은혜와 원한이라는 건 사치일 뿐이니까요. 영사 언니 왔구나. 한참 기다렸어. 언니, 왜 할아버지랑 같이 안 입고 단정사까지 왔어? 마침 잘 됐네. 소개해줄 사람이 있거든. 이쪽은 연경 효위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젠 훔쳐간 검을 돌려주세요. 무슨 일인지 알겠네. 그럼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자.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설마 계속 날 쫓아온 건 아니지? 전 바쁜 몸이거든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검은 안 돌려주는 운니 아가씨처럼 한가하지 않다고요. 할아버지께선 물건은 주인을 닮는다고 했어. 아까 네 검과 교감해봤거든? 근데 네가 근심 걱정이 많아서 검을 쓸 때는 주저하고 검을 쓰지 않을 때는 제대로 들고 있지 못한다더라. 지금 보니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 내가 네 비검을 훔쳐간 게 아니라 네가 검에 마음을 두지 않은 거야. 제가 그런 헛소리를 믿을 것 같아요? 주명에서 온 손님이라서 몇 번이고 참았는데 당신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네요. 주명 선주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돌려줘야 한다는 상식도 없나요? 이 비검을 봐. 이걸 지금 너에게 돌려준다 해도 넌 머지않아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말 거라고. 운기구는 무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은 들어봤겠지? 물론 지금 검을 돌려줄 수도 있지만 전장에선 상황이 다를 거야. 아휴, 정말 딱한 비검이기도 하지. 돌려줄 필요 없어요. 제가 잃어버린 검은 제가 직접 되찾을 거예요. 둘 중 누가 더 강할 것 같아? 뭐라고 하지 마.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래. 두 사람을 떼어놓을 준비나 해. 오늘은 내가 단정사에 취임한 첫날인데 이런 날 싸우는 건 좀 불길하지 않을까? 알겠어. 영사 언니가 싫다면 검을 쓰지 않을게. 그런 뜻이 아니야. 검도 뽑았는데 겨루지 못하게 한다면 둘 다 기분이 상하지 않겠어? 단정사 동천에 아직도 흉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어. 아무래도 내 전임자가 단정사에 할 일을 잔뜩 남겨두고 간 것 같네. 승부를 겨루는데 꼭 서로에게 검을 겨눌 필요는 없잖아. 흉물 퇴치? 흥, 진짜 시시해. 흉물을 퇴치하는 건 웅기군의 소임이니 영사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죠. 너만 착한 척하겠다는 거야? 영사 언니의 걱정만 될 수 있다면 난 언제든 검을 뽑을 거야. 두 사람이 이렇게 내 껌딱지를 자처해주니 정말 기쁘네. 그럼 슬슬 가볼까? 다들 준비됐죠? 야광의 비전이 몰락한 후 그들이 기르고 연구하던 흉물은 이곳에 남겨진 채 번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실력을 겨루고 싶다면 제가 심판이 되어줄게요. 15분 동안 흉물을 더 많이 퇴치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영사 언니는 예나 지금이나 말만 그럴싸하게 한다니까. 그냥 사람을 부려먹는 거면서. 운니, 이건 모두를 위해서야. 승부를 가려야 한다지만 검을 함부로 휘두르다 누구 하나 다치면 좋을 게 없잖아. 역시 영사님은 사려가 깊으시군요. 어떠세요? 다들 준비됐나요?
전임자가 할 일을 정말 많이 남겨두고 갔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분 동안 흉물을 더 많이 퇴치한 쪽이 더 뛰어난 검객인 거랍니다. 검을 뽑아들 때 서로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영사 언니, 이만 시작해도 될까? 보검이여 일어나라! 만물은 본디그 인간의 몫이다.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검이여 쏟아져라! 강하다 팝끼리. 몸 이름을 사지게. 검도 다룰 줄 모르는 녀석이 제법이네. 하늘이 구름을 세게! 화려한 공격이지만 금소리 못 맞추고 있잖아. 검을 그렇게 마구 쓰다니 낭비가 따로 없네. 도약하는 새처럼! 인도하지.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내 의지대로! 검이여 쏟아져라! 하늘이 구름을 세게! 도약하는 새처럼!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인간의 몫이다. 하나가 그리라. 몸 이름을 사지게. 보검이여 일어나라! 내 의지대로! 검이여 쏟아져라! 인간의 몫이다. 인도하지.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불길을 너의 의지일까? 운명의 길의 의지일까? 몸 이름을 사지게. 전부 범위가 될 텐데. 힘을 줘. 유무상통한 실로 묘책이군. 도약하는 새처럼! 하나가 그리라. 인간의 몫이다.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내 의지대로! 검이여 쏟아져라!
나부 운기군의 검술도 별 볼 일 없네. 고작 괴물 몇 마리 해치운 걸로 거들먹거리긴. 뭐? 그럼 기회를 줄게. 날 쓰러뜨려봐.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검을 전부 내놓으시든지. 절 도발하는 게 목적이라면 끝까지 장단을 맞춰드리죠. 둘 다 제법이네. 하지만 한쪽은 자신이 날쌔다고 생각하며 피하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힘이 세다고 생각하며 일격으로 적을 제압하려고만 하니 둘 다 전술과 기술이 아직 부족하군. 누구세요? 나? 단정사에 진찰받으러 온 환자이자 우연히 지나가던 구경꾼이지. 곧 열릴 나부 연무의식의 연무장에서 재밌는 구경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을 치료하는 단정사에서 이렇게 멋진 전투를 보게 될 줄이야. 나부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겨루는 것도 좋지만 연무의식의 연무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승부를 내는 건 어때? 그럼 어떤 원한이든 한 번에 해결될 텐데 말이야. 원한이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와 운니 아가씨는 대련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한쪽은 비검을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거대한 검을 휘두르면서 둘 사이에 원한이 없다고? 못 믿겠는데? 비소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용녀님께 진찰은 받으셨어요? 비소? 설마 아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분? 요청 선주의 천격장군? 아무래도 내가 나부 선주에서도 나름 유명한가 보네. 그럼요. 대첩 장군이라는 호칭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대첩 장군? 너무 자기에 넘치는 호칭 같잖아. 그건 싫은데. 듣자 하니 나부에는 감깃눈 장군도 있다길래 나도 겸손한 호칭을 하나 만들었어. 바로 산무 장군이야. 걱정, 후회, 적수가 없다는 뜻이지. 어때? 이 칭호가 훨씬 낫지? 겸손하면서도 위압감이 넘치는 칭호네요. 연경효위, 운리, 대련이 끝났으면 비소 장군님의 가르침에 감사를 표한 후에 악수하며 화해해야겠죠? 자, 여기 검. 또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게 잘 챙겨. 그리고 이번엔 승부를 못 냈으니 다음에 꼭 제대로 꺾어줄게. 이게 사과하는 태도예요? 검을 받았으니 이 영경도 신책부로 가서 보고해봐야겠네요. 비소 장군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참, 영사님, 시간이 되실 때 신책부에 와서 저희 장군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은혜와 원한에는 분명 남모를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비서 장군님. 조금만 늦게 오셨다면 저 두 사람은 제가 피운 미양에 취해 잠들었을 거예요. 감사하긴. 네가 부탁한 일은 전부 처리했어. 약을 품은 용녀의 진찰비로 치는 게 어때? 죄송하지만 장군님이라도 진찰료는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단정사 의원의 진찰료는 정해진 가격이 있는 데다 외상이 불가해서요. 게다가
용녀님의 진찰을 기다리는 환자는 수십 년 후까지 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럼 계산서를 신책부로 보내고 저 두 꼬마를 가르친 비용이라고 말해도 어쨌든 두 사람을 떼어놓느라 하마터면 진심으로 움직일 뻔했거든. 이제 가서 바람이나 좀 쐬어야겠어. 왔어? 경원 장군을 만나고 몇 시간 동안 곳곳을 둘러본 소감이 어때? 제 생각에 신책 장군은 연무의식으로 강성함을 드러내 나부가 불멸의 거목재앙 이후에도 건재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라고 말할 생각이지? 그런데 연무의식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은 불안과 소문의 가장 큰 확성기나 마찬가지죠. 한수만 잘못 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거리의 운기군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걸 보면 그 장군도 이 이치를 아는 것 같더군요. 그 외에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장군을 대면하는 일에서 전 빼주시죠. 일개 종군 의사가 앞에 나서서 부장군과 담소를 나누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저 역시 남 앞에 나서기 적절치 않은 일을 하고 있죠. 불평들 그만해. 둘 다 멀쩡하잖아. 상대를 만나기 전에 우선 선입견을 버리고 그 사람이 이룬 형세를 보고 판단하려는 거야. 그 형세란 거리 위 운기군의 모습, 사람들의 평가, 주변 인물들의 행동거지 같은 걸 뜻하지. 군대의 힘은 병사가 아니라 형세에 있으니 형세를 보면 군대의 힘을 파악할 수 있다. 장군님의 말씀 덕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범한 말도 네가 얘기하면 알아듣기가 어렵다니까. 어쨌든 이게 내 전투 습관이니 차차 익숙해지도록 해. 경원 장군을 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부 선주를 가장 오래 다스린 장군이니 당연히 적이 많지 않겠어? 참, 장군님. 약을 품은 용녀는 만나고 오셨겠죠? 용녀가 내린 처방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영녀도 손 쓸 길이 없다더라. 나더러 맛있는 걸 먹으라고 한 게 전부였어. 그 유명한 약을 품은 용녀에게도 방법이 없다는 건가? 걱정 마시죠. 당시 약속한 대로 장군님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내고 말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았어요. 초구, 죽고 사는 일은 정해져 있는 법이야. 군인이 된 이후 난 남은 생을 선주의 화살촉이 되어 풍요의 흉물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어. 이 수건만 이룬다면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든 상관없지. 조금 전에 나더러 경원 장군을 적으로 생각하냐고 물었나? 아니, 내 적은 언제나 내 자신뿐이었어.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면 저녁엔 뭘 먹어야 할까요? 하여간 분위기 파악 못하는 녀석이로군요. 너희는 알아서 챙겨 먹도록 해. 난 수년간 만나지 못한 옛 전우와 약속이 있거든. 방금 저 사람이 요청의 운기 장군이란 말이야? 진짜 멋져! 거대한 검을 휘두르는 운미의 공격을 아주 가뿐하게 저지했어! 그리고 제 공격도요. 물론 운미의 상대인 그 검객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어. 그의 제자가 되어 선주의 검술을 전수받고 싶더라니까. 그렇지? 맞아. 위압감이 넘치는 장군이었어.
연경을 칭찬해달라는 뜻이었는데. 마치 세븐스 씨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 곧 열릴 연무의식에서 운 좋게 운기군 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됐죠. 그동안 여러 번 패배하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비소장군의 실력을 보니 다시 불안감이 밀려오네요. 너무 자책하지 마. 어쨌든 장군께선 연무 의식에 참가하지 않을 테니까. 전에 죽음도 불사하고 홀로 나와 블레이드에게 도전했던 그 각오만 잃지 않는다면 대부분 도전자를 꺾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다낭 씨. 오늘 일은 그럭저럭 마무리된 것 같네요. 저희 장군님께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며 여러분을 신책부로 초대하셨어요. 요청과 주명에서 온 장군님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논의하실 생각일 거야. 이렇게 일찍 어른들의 암투를 깨닫긴 싫어요. 비소장군과 회엄장군이 진실을 꿰뚫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연무의식이 열리기 전까지 더는 나부에 소란이 일어나선 안 돼요. 옥을 자를 수 있는 칼끝, 별들의 움직임, 아주 좋은 검군. 환풍기 세차 별된 목소리.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실례지만 무슨 일로 신책부에 오신 거죠? 실례지만 제가 전달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전에 사진궁에서 회엄장군께 은하열차 손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땐 보는 눈이 많아 간단한 인사만 나눌 수 있었죠. 이제 정식으로 세 사람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저와 함께 펜틸리아를 몰아내고 야광의 비전의 음모를 밝혀냈습니다. 자세한 내막이 궁금하시다면 얼마든 물어보시죠.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난 일에 대해 태복 부현이 연맹에 제출한 보고서는 이미 훑어보았네. 그 일로 부현도 옥골에 가서 신문을 받았지. 연맹 내부에선 이 사건을 아주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난 자네를 믿네. 자네는 입대한 이후 몇 번이고 혁혁한 공을 세웠지 않나. 구름 위 오전사가 뿔뿔이 흩어진 후 연맹에선 자네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원수께서는 자네에게 나부를 맡기셨지. 지난 몇 년 동안 자네는 연맹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탈라사의 흉물을 처치하고 옥골 선주의 위기를 제거하고 풍요의 백성이 불러온 요사스러운 별을 파괴하는 등 지금껏 자네가 겪은 전투를 전부 기억하고 있네. 일부 버러지들은 자네의 충성심을 의심하며 자네가 어리석다고 떠벌리고 있지. 아무런 공적도 없는 그들이 신책 장군의 실책을 반기는 건 타인의 실패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양분으로 삼길 바라는 본성 때문이네. 하지만 난 지금껏 수많은 실패를 목도해 왔지. 그래서 자네의 충성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더더욱 믿고 싶군. 그럼 이번에 연맹의 명을 받아 불멸의 거목 지향의 전말을 알아보러 온 사람은 요청의 비소 장군뿐이겠군요.
그럴 리가. 나도 있잖아. 이 어르신은 화법이 정말 특이하시다니까? 원수께서 나더러 선주 나부에 가라고 하셨지. 하지만 공문에는 연무의식에 참석하고 비소의 질문을 방청하라고 적혀 있을 뿐이었어. 자네들은 증인이니 괜찮아. 원수께서는 연무의식을 연 목적뿐만 아니라 경원 장군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계시네. 그렇게 말씀하신 건 두 일을 전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겠습니까? 내게만 열차의 증인을 소개한 건 나와 비소 장군이 온 목적과 우리 둘의 목적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닌가. 나도 진심을 털어놨으니 자네도 더는 숨기지 말게. 불멸의 거목 재앙에 대해 내가 시종일관 해야 하는 건 곁에서 듣는 것뿐이네. 진짜 문제를 제기하려는 건 비소 장군 쪽이지. 내가 관심 있는 건 연무의식이 무사히 열릴 수 있느냐는 것이네. 그리고 이번에 나부에 온 건 연무의식을 위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였지. 그래, 바로 이 상자라네. 연무의식 기간에는 크고 작은 대련과 축하가 끝없이 이어지지.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단연 방어전이네. 주최 측은 선주의 무덕을 보여주기 위해 뛰어난 전사를 방어자로 내세워서 도전자를 막아내게 돼. 자네에게 은하열차가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방어자가 나부의 용존일 거라 생각했지. 농담이 심하시군요. 약을 품은 용녀는 나이가 어리고 무예에도 문외한인데 어찌 방어자를 맡긴단 말입니까? 농담 실력은 나보다 자네가 한 수 위지. 이 상자는 용도가 뭔가요? 회염 장군님, 왜 안 열어보세요? 이건 연무의식의 상품을 위해 준비한 검갑이네. 아직은 빈 상자지만 며칠 후면 보검이 도착해 이 안에 담기겠지. 자화자찬이 아니라 이 검은 주명선주 공조사 기술의 극치라네. 이 검은 곳곳을 오가며 많은 영웅이 위협을 세울 수 있도록 했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함이 담긴 검이야. 하지만 보검을 가져오기로 한 사절단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우선 여기에 검갑을 두겠네. 난 지금껏 이 검에 어울리는 인자가 누구일까 고민했네. 그러던 중 이번 방어전의 상품으로 내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방어전의 승자는 분명 뛰어난 영웅일 테니 보검과 딱 어울릴 터. 게다가 검술이 뛰어난 연경이 나부를 대표해 방어전에 참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보다 더 제격인 선물이 없을 것 같더군.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검을 주고 싶으시다면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자신만만하구나. 하지만 네가 꼭 이기리란 보장은 없는 것 같은데. 검을 사랑하는 운니 아가씨의 마음은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검은 언제나 자신에게 맞는 주인을 선택하는 법이죠. 보검을 손에 넣어도 결국 남에게 뺏기는 사람도 있겠지. 오늘 단정사에서 승부를 내지 못했으니 관심이 있다면 주명선주를 대표해 출전하시는 게 어때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승자는 나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역시 나겠지만 저 녀석은 절대 아니야. 무례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이 오랜 드라마의 승자가 누구일지 궁금해 죽겠어. 손님들도 있으니 둘 다 조용히 하거라. 내가 보금을 내건 이유는 너희가 싸우고 연맹의 정이 깨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을 한층 더 빛내기 위해서야.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듯하지만 연무정에선 언제나 승패가 갈리니 온화한 분위기에 금이 가는 법. 내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네. 너희가 꼭 승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상품을 거머쥐고 싶다면 둘이 힘을 합쳐 제자를 가르친 후 연무의식에서 최소 한 번은 이기게 만들도록 해라. 그런 법이 어딨어요? 운기 검객이 뛰어난 실력으로 우승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누군가 재능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이지. 열차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운기 검술로 연무의식에 참가해 실력을 뽐낸다면 또 정말 기쁠 것 같군. 재밌는 제안이군요. 제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다 보면 협동심이 생길 테니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도 얻는 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제자로 삼는 게 좋을지요? 누구야? 저요? 보아하니 마치 세븐스 양이 너희의 대련에 관심이 많은 듯한데 검술 입문을 전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장군님 진심이세요? 갑자기 왜 저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전 검을 다룰 줄 모르고 기초도 없는데 배울 수 있을까요? 나중에 사부님들한테 쫓겨나는 건 아니겠죠?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전에 검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하지. 근데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마치 세븐스 양은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 같은 존재네. 나 역시 궁금한 마음에 나부의 연무의식이라는 좋은 기회를 이용해 보기로 한 것이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회염 장군님. 그런데 승부를 내려던 운리와 연경이 제게 검술을 전수한다면 대련 준비할 시간이 줄지 않을까요? 게다가 검객에겐 저마다 절기가 있잖아요. 저를 가르치다가 실수로 누설하기라도 하면 모두가 내막을 알게 될 테니 절기를 간파당하게 될 거예요. 마치 세븐스는 정말 자상한 사람이구나. 안심해. 10여 년간 열심히 수련한 게 아니라면 절기는 배울 수 없으니까. 주명검술은 대단하니 걱정 말고 날 따라 조금만 익혀두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야. 정말? 마치 세븐스를 보니 완전히 홀린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절기를 간파하는 일이네. 연무장에서 단숨에 상대를 제압해버리면 얼마나 시시하겠나. 게다가 검객의 생사를 결정짓는 건 절기가 아닌 탄탄한 기본기지. 운리 씨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군요. 영경, 네 생각은 어떤가? 장군님, 아직 가르침을 다 받지 않은 제가 남에게 검술을 전수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럼 패배를 인정하는 거지? 좋아. 제자를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자신감이 없다면 내가 너 대신 나부 연무장을 지켜주지. 어때? 연경, 제자를 가르치는 건 자신이 배운 것을 돌아보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길이야. 오랫동안 제자 생활을 했으니 이제는 보는 눈을 좀 달리할 때가 됐지. 알겠어요. 그럼 장군님 말씀대로 할게요. 연경도 제안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마치 세븐스 씨의 동의만 남았네. 마치 세븐스, 결국 네 결정에 달렸어. 내가 똑똑하긴 하지만 검술을 배우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이참에 한번 배워봐. 그럼 나도 화살이 엉덩이에 꽂히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화살을 얼마나 잘 쏘는데. 그럼 그렇게 할게요.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태염 장군님. 좋은 선택이로군. 내일부터 연경과 운리가 자네에게 매일 검술의 기초를 가르쳐줄 것이네.
그럼 나와 운리는 먼저 가서 마치 세븐스 형의 검술 연마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 두겠네. 사부의 선물 정도로 생각해 주게라. 별 말씀을요. 잠깐, 선물을 주고받는 쪽이 뒤바뀐 거 아닌가요? 가버리셨네. 왠지 조금 전 그 대화가 마음에 좀 걸려. 갑자기 딴 길로 새버렸잖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게요. 여러분을 신책부에 모셔온 건 장군님께서 논의하실 일이 있어서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와 운니 아가씨가 마치 세븐스 씨의 검술사부가 된 거죠? 왜냐하면 회엄 장군은 우리가 한동안 나부에 머무르길 바라시거든. 하지만 장군 입장에서 우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행객과 다를 게 없지. 나부가 연맹에 제출한 보고서에 열차팀의 행동 기록이 적혀 있으니 우리가 보고서에 적힌 만큼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대충 둘러댄 얘기인지 직접 확인할 생각이신 거야. 연무 의식은 회엄 장군의 척도야. 그걸 위해 장군께서 운니까지 끌어들였지. 두 꼬마의 대결이 어느새 마치 세븐스를 가르치는 일이 되었어. 회엄 장군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군 그래.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하겠네. 너희에게 나부로 돌아와서 의식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한 건 두 장군에게 증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군. 회엄 장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주 안에 비소 장군이 의혹을 풀기 위한 문답 자리를 마련하게 될 테니 잘 준비해두길 바라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나부를 구한 건 명명백백한 사실인데 왜 범죄자처럼 도망쳐야 해? 걱정 마. 무슨 일이 있든 난 열차의 증인으로서 여기 남아 질문에 답할 테니까. 정말 고맙군. 장군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경 응? 나부를 위해 연무의식의 연무장을 꼭 지켜낼게요. 그래. 유명하신 천격 장군이 이렇게나 오래 기다려주다니 정말 영광이네. 오랜만이야, 비소 장군. 어공 언니, 지난번에 헤어진 후로 30년 만에 보는 건가? 맞아. 30년 전 넌 요청 청구군의 선봉이었고 난 나부 수홍위의 비행사였지. 이렇게 다시 만난 지금 넌 장군이 되었고 난 비행을 포기한 상태라니. 돌이켜보니 모든 일이 정말 꿈 같네. 사실 30년 만에 보는 거라고 하긴 좀 그래. 황종 공명 시스템이 네 대첩 전부를 전해주는 덕분에 네 무적다운 면모를 매일 보고 있거든. 몸은 괜찮고? 그럭저럭. 그보다 그 당시 전장에서 날 구해줬던 그 군의관 기억나? 이름도 성격도 특이한 의사였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파? 생강? 마늘? 분명 풀 같은 이름이었는데. 초구야. 요청 선주 단정사의 파견을 받아 내 막료이자 수행 의사가 되었어. 지난 몇 년간 내 병세를 억누를 방법을 찾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연명할 수 있었던 건 그 덕분이야. 내 신분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난 만족해. 네가 무사하다니 다행이야. 그나저나 이번에 회엄 장군과 여기에 온 건 원수님의 명령 때문이지? 비소, 친구로서 연맹이 나부 장군을 어떻게 신문할지 알려줄 수 있을까?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나면서 나서길 싫어하는 늙은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그들은 30년 전처럼 흉물이 다시 덮쳐올까 두려워하고 있지. 나부가 사건의 전말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긴 했어. 다만 소멸의 군단이 실제로 침입했는지 스텔라론 헌터와 은하열차는 어떻게 개입한 건지에 관한 세세한 내용은 빠져 있었어. 알다시피 몇 년간 종적을 감췄던 도주범 경류가 다시 나타났잖아. 이번에는 원수께 신과 맞설 방법을 바치겠다며 화훼지민과 관짝하늘을 끌고 왔더군. 나부의 용의 군사도 경원 장군이 동맹의 정을 무시한 채 유배 중이던 음월 용존을 나부로 돌아오게 하고 인형경 고해를 열어 비디아다라가 불멸의 거목을 지키는 일을 방해했다고 고소했지. 이것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주 나부에 오게 된 이유야. 이건 내 직책이니 외부인에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한때 함께 싸웠던 언니까지 속이고 싶지 않아서 얘기했으니 오늘 들은 일은 그냥 잊어줬으면 해. 알겠지? 알겠어. 미안. 내가 선을 넘었네. 경원 장군을 변호한답시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너도 내 성격 알잖아. 음월의 난이 끝난 후 나부가 수백 년간 안정될 수 있었던 건 경원 장군의 계획 덕분이었어. 안타깝게도 장수종은 오래 살다 보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실패를 겪게 돼. 그리고 적은 그 순간을 노리는 법이고. 맞아. 내가 이번에 온 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 바로 호래를 면회하는 거야. 호래? 그 보리인 수장 호래 말이야? 700여 년 전 나부 유폐옥에 수감된 그 호래? 여우족의 적, 무기징역, 천지가 무너질 때까지. 한결문을 전부 웰 수는 없지만 그 녀석이 맞아. 하지만 호래의 면회는 요청 선주 천박사에서 100년마다 사절을 보내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순간에? 여우족과 선주는 함께 흉물을 토벌하기로 맹세했어. 동족을 해방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사악한 괴물이 유폐옥에 갇힌 채 영원히 벌받아야 한다는 정의도 추구했지. 나부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요청 내부에서는 호래가 잘 수감되고 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100년에 한 번 이뤄지던 면회로는 더 이상 늙은이들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모양이야. 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기 보내진 거고. 하나같이 나쁜 소식뿐이네. 꼭 그렇진 않아. 적어도 많은 일이 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최악은 아니야. 언니가 찾아달라고 했던 목표의 실마리를 찾았거든. 어서 얘기해봐. 청구군은 언니가 제공한 항로에서 명화상의 함선자네를 발견했어. 안타깝게도 그 안엔 어떤 화물도 생존자도 없었지. 그런데 우리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현장에 다녀간 모양이야. 우리 쪽 사람이야? 아니면 컴퍼니 쪽? 둘 다 아니야. 어공 언니, 혹시 완매라고 알아? 잠을 설쳤네. 이상하네. 내가 늦게 일어난 건가? 마치 세븐스랑 다낭은 어딨지? 아늑하고 깨끗한 데서 여러분을 옥을 자를 수 있는 칼끝. 아늑하고 깨끗한 별들의 데서 움직임. 여러분을 반깁니다. 왔어? 연경사부
사극이나 소설을 보면 선주에선 사부를 처음 뵐 때 예물을 드리고 절을 한다던데. 에고, 난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 연경사부!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사부라고 불린 게 처음이라 적응이 안 돼서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검술 연마는 몸과 마음, 지혜와 힘을 단련하기 위한 것으로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마치 세븐스 씨에게 운기 검술을 전수한 후 연무의식에서 최소 한 번은 이기게 만들겠다고 회엄 장군님과 약속했어요. 최선을 다해 가르쳐드릴 생각이지만 제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지금이라도 반복할까? 내가 너무 성급했어. 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럼 마치 세븐스 씨, 불평불만하지 말고 착실하게 임해주세요. 땡땡이 치시면 안 돼요. 연경사부, 아주 엄격하게 가르쳐줘. 정말 너무해. 그나저나 문리는? 제가 사진궁 뒤편 화원에서 외진 곳을 찾아뒀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할까 해요. 첫 수업부터 제자와 함께 지각하다니. 나부의 규칙은 뭐가 이렇게 헐렁해? 아휴, 정말 실망스러워. 운리사부! 이미 와 있었구나. 오래 기다렸지. 혼자 몰래 가르치려던 속셈은 아니겠지? 진짜 비겁해. 똑똑히 보여드리죠. 이게 바로 나부 사람이 제자를 가르칠 때 행하는 예절. 아무리 제자라도 직접 데려온다고요. 전 주최 측으로서 마치 세븐스 씨가 연무장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나부 검술의 정수를 전수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당신도 나부 검법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겠죠. 저리 비켜! 중앙선주의 검객이 얼마나 제자를 아끼는지 지켜보기나 하라고. 마치 세븐스, 이쪽으로 와. 이건 널 위해 역으로 준비한 사부의 선물이니 유용하게 써줘. 이건 선주 의상? 너무 예쁘다! 검술 연마에는 신법과 보법이 중요한데 이 옷은 몸에 딱 맞게 재단되어 움직이기 편할 거야. 한참 고민하고 고른 액세서리도 특별히 몇 개 달았어. 온리사부가 최고야! 봤지? 네가 날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난 중형검술의 요지를 가르쳐서 마치 세븐스가 내 검으로 연무장에서 우승하게 할 거야. 저도 나름 준비한 게 있죠. 연경사부도 나한테 선물을 주려고? 마치 세븐스 씨가 검술을 배우려면 우선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밤새 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탓에 장인에게 맞춤 제작을 부탁할 순 없었죠. 그래서 예쁘면서도 초심자에게 적당한 무기를 골랐답니다. 마치 세븐스 씨 마음에 들면 좋겠네요. 고마워, 연경사부. 이건 예상 못했죠? 진짜 대결은 이제부터야. 역시 제자가 되길 잘했어. 근데 왠지 일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네. 어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역시 내가 정성껏 고른 옷은 우리 같은 미소녀 검객한텐 찰떡이라니까. 잡담은 그쯤하고 어서 수업이나 시작하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제가 데려온 운기 교관이에요. 첫 수업은 그와 몇 수 겨뤄보는 걸로 하죠. 뭐? 첫 수업부터 실전 훈련이라니.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공수를 연습한 적이 있다며? 무술의 기본은 있다는 뜻이니 첫 수업에서 기본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겠어. 자, 가서 편한 대로 검을 휘둘러 공격해봐.
어떤 신체적 습관이 있는지 파악해야 우리도 어디서부터 뭘 가르쳐야 할지 감이 오거든. 준비되셨다면 저와 한 수 겨루시죠. 아, 네. 궁수를 연습한 적이 있다며? 무술의 기본은 있다는 뜻이니 첫 수업에서 기본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겠어. 자, 가서 편한 대로 검을 휘둘러 공격해봐. 어떤 신체적 습관이 있는지 파악해야 우리도 어디서부터 뭘 가르쳐야 할지 감이 오거든. 잡담은 그쯤하고 어서 수업이나 시작하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제가 데려온 운기 교관이에요. 첫 수업은 그와 몇 수 겨뤄보는 걸로 하죠.